중진회의를 연 끝에 관리형 비대위와 혁신위를 동시에 출범시켜서 투트랙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비대위원장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맡게 됐습니다. 총선 이후 당권 도전을 선언했던 이정현 의원은 과연 이 문제 어떻게 봤을지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전당대회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당권 도전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네. 저는 당권이라기보다는 당대표. 예. 당대표에 나서서 새누리당을 새롭게 변화시켜보겠다는 얘기를 지난 총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얘기를 해왔었고, 예. 총선 출마 기자회견 때 이미 밝혔고, 총선 기간 내내 그 입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예. 오래전부터 뜻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던 당대표 이 경선에 도전하시겠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근데 뭘 바꾸고 싶으시기 때문에 총선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지금 당의 운영이 우선 당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국민이 변화가 됐습니다. 예.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국민들이 정치권 그리고 정당에 기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과거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사실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 알지만은 어떤 정당도 어떤 언론도 국민들의 마음을 한 군데도 제대로 읽지 못했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가나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러한 정당으로 변모돼야 되고 또한 국회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33년간을 중앙 정치권에서 그동안에 그러셨죠. 일을 해오면서 예. 문제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국회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다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 그러면 2% 3%가 나온 것도 있었고 10%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예. 선거에 나가가지고 10%를 얻고 2% 3%를 얻으면은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예. 선거를 나간다 그런다면 국회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예. 그렇게 불신을 받고 있고 그런 국회의원들을 내는 곳이 어디냐면 정당들이고 그중에서도 새누리당은 집권당이고 그러면 2% 3%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국회를 구성하는 이 집권 여당 여기서부터 뭔가 대대적이고 대폭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예. 존재 자체가 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 자체를 얻을 수 없는 집단이 되기 때문에 예. 정말 대대적으로 한번 바꾸고 싶고 그러한 문제점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이 안중에 없는 바로 이러한 그 새누리당의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저는 한번 속속들이 세밀한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고쳐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18대, 19대, 20대 이제 세 개의 국회를 이정현 의원께서도 경험하시게 이제 20대 국회는 이제 앞으로 경험을 하시게 되겠지만 근데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아니요, 전혀 바뀌지 않고요. 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요? 예, 오히려 과거에는 어떤 면에서요? 예. 과거에는 그나마도 정치권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또는 그 이전에로 우리 초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 이승만, 김구 예.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그다음에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예. 비전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라도 그나마도 있었었는데 아하. 지금은 그런 지도자 시대를 앞서가는 비전이나 또는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도 굉장히 빈곤한 상태인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정당의 말하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켜봐서 알지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문제인 국회의원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하고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공천 하루 전날까지도 결정을 못할 정도로 이건 순전히 자신들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모든 정당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일조차도 제대로 못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온갖 특권은 다 누리고 민생과 민심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하려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집단, 한마디로 말해서 오로지 권력 잡고 권력 쓰고 하는 것에 몰두해 있는 이런 식으로 해 지금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되면 다른 데서라도 그걸 보고 따라오게 될 텐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집권당부터만이라도 한번 국민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 맞는 정당 운영, 국회 운영 쪽으로 바꾸는 이걸 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예. 정말 정치권이 어디로 끝간데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예. 저는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한번 고쳐보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새누리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혁신위하고, 비대위하고 이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처럼 쇄신이 됐든, 혁신이 됐든, 개혁이 됐든, 비대위가 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봐왔었던 위기에 닥쳤을 때에 말하자면 각 정당들이 동원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새로운 것도 하나도 그동안에 없었었고 지금 새누리당에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케이스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2002년도였군요. 새누리당이 차떼기라든가 탄핵 열풍으로 당 지지율 7%에 20명도 당선이 안 된다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새누리당. 예. 그렇죠. 근데 그때 이게 바로 이 쇄신은 어떻게 했냐면은 천막 당서를 치고 약 그 당시에 1,000억, 지금 아마 5,000억도 넘는 천안 연수원을 아주 미련 없이 국고에다 반납을 하고 당시 10층 당사 건물을 매각해서 한꺼번에 빚을 다 갚고 그동안에 이제 말하자면은 퇴직금을 주지 못했던 사무처 당직자들한테 세무처를 그런 것들을 다 정산을 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천막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혁신이가 됐든 쇄신이가 됐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 정말 국민들을 두렵고 무섭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는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잘못을 빌고 새롭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고 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았는지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진단하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말하자면 방법을 동원하든 그러한 방법들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단이 나와야만이 그 잘못이 어디가 있는가에 맞는 그걸 고치는 리더와 리더십을 찾게 되는데 리더를 먼저 정하고 리더십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새누리당이 아까처럼 혁신위를 구성하고 비대위를 따로 두고 이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국민들로부터 지금 어떻게 해서 외면을 받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진단 이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8월 달에 전당대회 하는 그 시기는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8월 달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수만 있다면 좀 더 땡기고 지금 비대위는 어차피 전당대회를 전제를 하고 하는 아주 한 달 내지 2달 동안 가동될 거라면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비대위하고 혁신위가 함께 동시에 같이 물론 원내대표단도 함께 해가지고 이 한두 달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까처럼 새누리당이 어디가 문제 있는가를 아주 근본적으로 진단하는 진단과 그다음에 아까처럼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그 전당대회 관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정도 역할에 한정을 하고 어차피 이제 새로 구성될 지도부가 제대로 된 새누리당 혁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춰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8월보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더 땡겼으면 좋겠고 더 땡겼으면 좋겠다. 네, 그게 안 된다 그런다면 8월 초 정도로 해서 빨리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낫지. 어차피 한시적이고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비대위나 혁신이나
여기다가 어떤 새누리당의 변모된 모습을 예.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차피 어려우니까 이왕 빨리 하자. 제 지도부를 구성을 해서 예. 제 지도부가 그런 것들을 책임을 갖고 알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최고중진연석회에서 결정된 거죠, 그죠? 아닙니다. 최고 중진이 아니고 최고위원회는 중진연석회죠. 그렇죠. 예예. 중진 이게 바로 새누리당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진회의라고 하는 것은 당헌 당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특별하게 만든 것이지 말하자면 어떤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중요한 결정을 당내 중요한 것을 의결을 하거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4선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한마디로 친목 모임 내지 그냥 임시로 이렇게 하는 모임인데 지금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의총이라든가 이런데 그 비준을 거쳐야 될 겁니다. 인준을 받아야 될 겁니다. 당대표 되시면은 지금 어떻게 혁신위에서 만든 혁신안 같은 거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세요? 뭐 내용이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아주 근본부터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는 사실 국민도 없고 또 목표도 지금 뚜렷하게 어느 절정가부터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또 어떤 그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고 하는 비전이나 정책 이런 부분들도 새누리당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만든 그런 부분도 좀 적고 책임도 좀 별로 없고 또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로부터 뭔가의 그들의 삶에 대해서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도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모아놓고도 토론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도 없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국민들로부터 이런 아주 호된 이런 회초리를 맞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김수환 추경님도 말씀하신 서번트 리더십 한마디로 말해서 심부름꾼이 되겠다. 심부름꾼이 되겠다. 모습이 되겠다고 그토록 선거 때 외쳤던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새누리당 그러면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철저하게 이 모습 자세 서번트 리더십 이걸 통해서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국회의원 모델이 되겠다는 그런 자세로 하면은 나는 국민으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혁신 아닌 뭘 갖고 와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